지금 LH가 시행을 하는 건 똑같아요. LH가 시행을 하는 건 똑같은데 예전에는 LH가 땅을 매각했잖아요. 땅을 매각해서 너무 가까이 있었네요. 오늘 상당히 좋지 않은데 땅을 매각해서 시공사가 분양을 공사도 하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득을 가져갔잖아요, 시공사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공사는 돈을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면 할수록 시공사는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LH가 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땅만 팔고 그냥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땅도 내가 가져가고 시행도 내가 하고 그냥 집만 니들이 줘. 그러니까 시행에 대한 이득은 내가 전부 다 취할 테니까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만약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익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LH 내가 전부 다 가져갈 거니까 도급업체,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그냥 그 건설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그 수입에 대한 그 부분만 취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LH에서 사실 그렇게 건설사에서 충분하게 만족할 만큼의 그런 비용을 책정을 해줄 거라고 생각 들지는 않거든요, 원가를.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단순히 공사도급만으로 건설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기 신도시 때는 토지를 매각해서 시공사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시공사가 뛰어들면서 지금은 아예 LH의 브랜드를 떼고 그냥 일반 브랜드 이름을 갖고 아파트가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LH의 브랜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3기 신도시는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공공 분양 예산을 70% 줄이고 그리고 공공 임대에 대한 예산을 182% 늘리면서 약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을 약 정도를 올리고 그리고 매입 임대에 대한 그러니까 그 빌라죠. 빌라 매입 임대에 대한 예산을 2000%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3기 신도시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그 민간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분양하고 임대 주고 이득을 얻으면서 그 어느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이제는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댓글을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가 그 장사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장사성이 심해도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지금 LH 시행 잘하고 있다. 2기 신도시도 다 LH가 시행했다. 무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다르다. 이득은 LH가 다 가져가고 건설만 시공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 시공사가 그 리스크 만약에 시행사가 LH면 얼마나 그런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얼마나 깐깐하게 볼까요? 근데 시행에 대한 수익도 전혀 없는데 그냥 시공만 도급으로 덜렁 그러니까 아파트만 덜렁 지으라고 그걸 주면 그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행해서 돈이 남는 거지 시공해서 돈이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LH에서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거 뭐 좋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이득을 가져가는 게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정책이 뭐 민간 건설사들과 잘 협의해서 도급을 잘 맡기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어떤 건설사가 그런 3기 신도시에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지금은 30-40%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을 늘렸잖아요. 본인들이 예산을 늘렸다라는 거는 앞으로는 조금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지금은 30-40% 정도의 3기 신도시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분양을 예산을 줄이고 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라는 것은 공공임대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정부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그 민간 건설사들이요, 사들인 토지를요, 그냥 던지고 있어요. 네, 포기를 하는 거죠.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금으로 공공임대 지어서 적자 본다는 거고, 그 적자는 국민들이 떠안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찌됐건 LH의 그 지금 시행이 전혀 달라요. 2기 신도시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방향이 공공임대 쪽으로 상당히 집중되어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방향성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관점에서 봤을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3기 신도시는 추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분양에 대한 물건이 줄어들고 LH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자재에 대한 그런 퀄리티 부분, 왜냐하면 LH 시방서를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될 테니까 아무리 도급 건설사가 삼성물산이든 뭐 현대건설이든 간에 LH의 그런 시방서를 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런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기 신도시는 상당히 그냥 정말로 임대주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신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2기 신도시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고, 뭐 검단이나 이런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거의 10억을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러면 대기업들이 못 들어간다, 그러면 중견기업들이 들어갈 텐데, 그 중견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그런 그 산업재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그 중견기업들이 과연 그 시공을 끝까지 마무리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행에 대한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시공만 하러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LH가 시행을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수익을, 일반 분양에 대한 수익을 LH가 가져가겠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지어내는 데, 그러니까 시행사가 돈을 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어내는 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금은 그 시공사인 건설사가 부담을 했다면, 이제는 LH인 시행사 겸 시공사가, 뭐 시공은 도급을 맡기겠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LH인 시행사가 그 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산하기 전에 그걸 완성해내야지만 어느 정도 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건설사를 족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해낼 것인지